아마도 김양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녀가 한국 음악 산업의 혹독한 환경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던 초기에 잊힌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2008년 싱글 Don't Cry, Don't Cry로 데뷔한 김양은 희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음악계에 입문했지만 재능만으로는 항상 빛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로트 음악은 충성도 높은 청중층을 보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젊은 그룹과 화려한 안무가 주류를 이루던 케이팝이 유행하던 장르는 아니었습니다. 2025년 한국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작은 무대에 서서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하는 날이 있습니다. 나는 유령처럼 존재하지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슬픔은 그녀가 대중의 무관심과 제작자들의 거듭된 거부에 직면하면서 10년 이상 잊혀진 채로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목이 쉰 때까지 노래를 불렀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공유했습니다. 2019년 미스 트롯 시즌 1에 그녀가 출연한 것은 전환점으로 그녀가 오랫동안 갈구했던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그에 앞서 외로웠던 몇 년이 떠올랐습니다. 미스 트롯 무대에 섰을 때 관객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기쁘면서도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녀는 KBS에 털어놓았을지도 모른다. 드디어 인정받게 되어 기쁘지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싶어서 슬프다. 그 슬픔은 명예의 부족뿐만 아니라 그녀가 온 힘을 다해 믿었던 꿈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도 포함했습니다. 게다가 김양의 슬픔은 그녀가 마음속에 숨겨둔 개인적 상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적인 사람이어서 가족이나 관계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관계가 깨지는 등 깊은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음악을 피난처로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잊기 위해 노래하는 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잊혀진 세월과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상처의 조합이며 그것이 그녀를 45세의 나이에 형성한 것입니다. 김양의 경력은 정점과 저점으로 가득한 긴 여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녀는 달콤한 성공과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후 트로트 음악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가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트로트가 진심을 담아 청취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가 2008년에 발매한 데뷔 싱글 Don't Cry는 겸손한 시작이었으며 전통 음악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녀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그녀는 작은 무대, 커피숍, 지역 행사에서 공연을 하며 생계를 이어갈 만큼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저는 노래만 잘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MBC와의 가상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큰 좌절은 아마도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오랜 무명 기간이었을 것인데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사실상 음악 산업의 관심에서 사라졌습니다. Goodbye My Love나 Tears of Soul, 가칭 등의 다른 싱글을 발표하려는 시도는 인기를 얻지 못했고 그녀는 K-팝 장면에서 더 젊고 유명한 가수들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기억에 남는 실패를 겪은 또 다른 사례는 2015년 아마도의 소규모 음악 경연대회에 참가했을 때였는데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탈락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무대 뒤에 서서 울었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제가 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몇 년은 그녀가 꿈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며 오랫동안 자신에 대한 의심을 품은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양의 경력은 2019년 TV조선의 인기 트로트 인재 선발 프로그램인 미스트롯 시즌 1에 참여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녀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목소리와 진실한 연주 스타일로 청중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상위 참가자 중 한 명이었고 김양이라는 이름이 널리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이후 발매한 앨범 트롯 메모리즈 가정은 인상적인 판매량을 달성했고 타이틀곡 My Heart Sings는 디지털 음원 차트에서 히트를 쳤다. 이러한 성공은 그녀의 재능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수년간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온 것에 대한 확인이기도 합니다. 관객들이 내 노래에 맞춰 부르는 것을 보고 내가 헛되이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SBS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노력으로 김양은 그녀의 경력 동안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 미스 트롯을 준비할 때 그녀는 지칠 때까지 연습했고 종종 작은 집 스튜디오에서 몇 시간씩 노래하며 모든 음표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KBS에 목이 쉬어질 때까지 노래하고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할까봐 계속 눈물이 났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순간은 그녀가 2020년 미스 트롯 이후 첫 콘서트를 열었을 때 아마도 세종극장에서 수천 명의 관객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저는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무대에서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 고통, 음악에 대한 감사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음악은 그녀를 어두운 시절에서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김양은 항상 자신의 경력에 있어 높은 목표를 설정해 왔으며 트로트 음악계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여러 세대에 걸쳐 기억되는 아티스트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녀가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트로트 음악을 젊은 세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종종 현대 케이팝에 매료됩니다. 미스 트롯 이후 그녀는 전통적인 사운드와 새로운 멜로디를 결합한 노래를 선보였는데 예를 들어 트로트와 팝 발라드를 섞은 노래인 바람 속의 사랑 가정은 멜론에서 수백만 스트리밍을 달성했습니다. 그녀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로트가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저는 젊은이들이 모든 멜로디에서 감정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또한 골든 디스크 어워즈나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는 등 주요 음악상을 수상하여 업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25년까지 이러한 이정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미스 트롯 이후 많은 후보에 올랐으며 앨범 트롯 메모리스는 한때 2020년 가장 많이 팔린 트로트 앨범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추정. 그녀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젊은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음악 자선 단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2023년부터 계획해온 프로젝트입니다. 추정.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라고 그녀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업적은 국제 투어를 조직해서 전 세계에 트로트 음악을 알리는 것입니다. 미스 트롯 이후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그녀는 2022년 추정 일본과 베트남에서 공연을 펼쳐 수천 명의 해외 관객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ITN에 외국인들이 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보면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라 그녀가 삶의 의미를 찾고 슬픈 시절을 일어서기 위한 동기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김양은 사생활에서는 사적인 사람이어서 사랑이나 결혼에 대한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적 관계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녀는 45세가 되어도 아직 독신일 수 있으며 가족을 꾸리는 대신 오로지 음악 경력에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리아 타임스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녀는 저는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게 맞는 사람을 찾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인정했듯이
그녀의 가장 큰 사랑은 그녀의 열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깊은 관계를 갈망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양의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그녀가 막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던 20대에 겪은 파경이었을 것이다. 추정. 아마도 한국조형예술대학교 시절 미술을 좋아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던 반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경제에 음악을 포기할 수 없어서 헤어졌고 그는 내가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 이별은 그녀에게 후회스러운 감정을 남겼는데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결정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때로는 그녀가 기꺼이 하지 못하는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많이 울었지만 노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만약 그녀가 결혼했다면 가정에 아마도 30대 초반에 연예계 사람이 아닌 사람과 짧은 기간 결혼했을 겁니다. 그녀의 바쁜 일정과 삶의 목표에 대한 조화의 부족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같은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녀는 TV조선과의 가상 대화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슬픔은 원망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사랑이 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사랑보다 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45세의 그녀는 독신 생활에서 평화를 찾았을지 모르지만 사랑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슬픔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